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낀 가정주간입니다만 정치권은 장관 5명 후보자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즌이고요. 이는 새로 구성된 여야 지도부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3부에서 여야 의원 토론 벌이고요. 정부가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하는 커플도 법적, 제도적,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받는 시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죠.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에게 잠시 뒤에 요점 설명 듣겠습니다. 최근 한 의대생이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안타깝게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고인의 아버지의 얘기 2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4, 5월 꽃게철만 되면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으로 싹쓸이 해가죠. 단속 상황을 4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년 만에 재개된 공매도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 경제 이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이제 이른바 비혼 커플은 그냥 보통 동거한다고 하죠. 비혼 출산 또는 1인 출산 인정하지 않고요. 법적, 제도적 불이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부가 시대도 국민 인식도 변화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이른바 건강 가정의 개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근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었죠? 발표하신 거. 네. 간단히 그 뼈대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으로 향후 5년간 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예.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2%고요. 예.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58%에 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형적인 정상가족이다 이렇게 했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이제 29.8%에서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저희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에 7분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 구성의 변화라든가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고려해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우리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되 모든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이게 많이 바꿔야 되는 건데요. 근데 법제화가 필요한 건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족 개념 확대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데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이방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 가장 보편적인 민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종 및 형제, 자매 등 그래서 혼인과 혈연에 의한 관계만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 개정안이 건강가족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지금 한 4개 정도의 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고요. 예, 민법은 아직 상정돼 있지 않지만 일단 건강가족기본법은 아마 곧 조속히 국회 논의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해 보시니까 국민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어떤 가정의 개념을 바꾸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런 개념 때문에 불이익 본 거 이런 거 개선하는 거, 이런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뭐 의견이 이렇게 크게 다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또 예. 이 정상가족이라는 그 네. 어떤 인식이 예.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기존의 그런 네. 전형적인 그 가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깨트리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건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른바 동거한다고 하는 커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이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하신 이 개념도 사실은 좀 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하여튼 뭐 불이익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 가족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하고 예. 이 실질적으로 뭐 상속이나 네. 또는 뭐 연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속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예. 민법에서 상속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또 이제 연금이나 의료보험 수급 같은 거는 또 각각 개별 법에서 예. 그 권리 보호가 필요한 그 가족관계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개념을 정의를 바꾸는 것은 예. 조만간 논의되고 이 부분들은 어쨌든 그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한테 예. 기존의 법률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가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차별적 인식을 가지는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 실질적으로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또 해당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가족 개념을 일단 확대하는 것이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바꾸는 방향 자체가 이를테면 유럽의 프랑스 같은 그런 모델을 좀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뭐 예.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의 예는 저희가 뭐 기존에 그런 거를 모델로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고 했었는데요. 예. 뭐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건강가정이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좀 차별적이고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 깨야 되겠다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최근에 한 방송인, 그 일본인 방송인이 이제 이를테면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 뭐 단독으로 그 출산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20대는 55.2%, 또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혼 출산의 부분에는 이게 법률적이라든가 생명윤리적인 그런 많은 쟁점들이 내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월 달에 그 비혼 단독 보조 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전개돼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비혼모 또는 비혼부가 그동안 출생신고할 때 참 절차가 복잡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가? 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미혼부 같은 경우 과거에는 아예 출생신고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신고를 못 하셨어요. 모만이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사랑이법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가진 미혼부가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셔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미혼부가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모가 특정이 되고 있고 연락도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출생신고 자체를 협조를 안 해주면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번 4월부터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이 돼갖고 예. 이제 미혼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미혼부가 출생신고하려면 어쨌든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해서 법률 구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비용 지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아이를 낳으면 그 성을 이제 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보면은 네. 그동안에 보통 보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뭐 당연히 아버지의 성 따르는 거 이걸 당연시 했었는데 이것도 좀 바뀐다고요? 네. 그 자녀 성과 관련해서 예. 민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인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나 예. 그리고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했을 때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혼인신고할 때 그걸 미리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예. 뭐 현실적으로는 미혼모 가정이거나 또는 뭐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만 이렇게 모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적으로 인식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도 혼인신고시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시로 하도록 예.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모성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신 거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뭐 극단적인 뭐 상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뭐 한 가족에 뭐 자녀가 2명이라면 뭐 네. 첫째는 아빠성, 둘째는 뭐 엄마성 이렇게 해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네. 지금 국회에 자녀 성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발의돼 있는 민법 예. 개정안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통과돼야. 예. 근데 이제 그 법을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첫째 자녀가 출생 신고할 때 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녀 간에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나의 이제 공통의 성을 갖게 하는 게 네. 가능하고, 예. 또 그냥 출생 신고 시에 할 수 있게 하면은 뭐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 간에는 그 패밀리 네임이라 해서 하나의 같은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아이 복지 차원에서 좋을지, 예.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부모가 협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또 재혼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재혼 가정이 이를테면 뭐 네. 그 자녀들 사이에 성을 결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관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이거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병원이나 조산원이나 이런 데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안 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이런, 이제 이건 아동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출생 등록제 또는 출생 통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이 부분은 이제 바로 통보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 등에서 그 출생 신고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그것이 바로 통보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부를 개정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른바 그 구하라법 있지 않습니까? 이 구하라법 이것도 추진한다고 하던데 어떤 방향입니까? 예, 그 구하라법은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참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키우지도 않고 이제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몇십 년만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국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그 부 또는 모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권에서 배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혼을 하는 가정의 경우에요. 그 이제 그 이른바 뭐 배드파더란 말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런 사람들 이제 이혼 후에 의무적으로 어떤 양육비를 같이 지원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제재 뭐 이런 것들 방법도 지금 뭐 있습니까? 뭐 신상 공개라든지 재산 압류라든지. 예. 이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타인 간의 채권이라 해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이는 측면이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 양육비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관련 법률이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건 좀 심각한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 6월 10일부터 그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양육비를 채무했을 경우에 또 출국 금지 요청도 가능해지고 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7월 중순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확정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이었습니다.